얘들아 오늘 모의고사를 이제 시간을 재고 딱 풀어봤는데 다들 이제 쌤이랑 풀이를 할 거예요. 근데 다들 보니까 기본적으로 듣기 할 때 그냥 시험지 넘겨가면서 문제를 풀긴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그걸 체계화시킬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을 가지고 쌤이 듣기 시간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각각 방송 시작부터 1번 할 때까지 그 다음에 이제 얘 응답 문제니까 끝까지 들어야 돼서 이 1번, 2번 사이에는 따로 짬을 낼 여유는 없고 그쵸? 3번, 4번 넘어갈 때 4번, 5번 넘어갈 때 이제 정답을 찾고 나서부터 이제 얼마 정도의 시간이 나한테 주어지는가를 쌤이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듣기를 할 때. 그래서 대략 다 더해봤더니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완전 타이트하게 막 다 잡은 게 아니라 실제로 여기 뭐 32초일 수도 있고 27초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지? 좀 타이트하게 잡아도 다 계산하면 510초입니다. 정확히 더하면 얘는 511초인데 510초 해서 8분 30초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물론 이걸 연속으로 집중해가지고 독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긴 시간이 나온다. 그러면 연속적인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30초씩 시간을 투자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뭐가 되겠어요? 이 시간 동안에 18번은 굳이 글을 연속적으로 안 읽어도 되죠. 19번도 마찬가지 신경 분위기니까. 그 다음에 24번 도표, 25번 이거 왜 들고 있어? 뭐 하자는 거야? 잠깐만. 25번이 도표지? 25번 도표, 26번이 이제 그 내용 일치 문제. 그 다음에 27번, 28번이 안내문 문제잖아. 이 6개 문제는 충분히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쌤이랑 뭐 듣기 평가하면서 모의고사를 같이 풀겠지만 나한테 그래도 한 8분 혹은 그 이상 많게는 9분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수능 보는 그날에도 내가 체계적으로 연습했던 그 방식 그대로 시험을 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너네도 듣기 하면서 독해 문제를 풀긴 풀었지만 막상 이걸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이게 몇 분이나 시간이 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그쵸?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만큼 소중한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듣기가 22분 정도가 진행이 되거든. 그쵸? 그럼 3분 정도의 정답을 쓰는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25분을 빼면 몇 분이에요? 45분이 우리한테 주어지지. 그치? 독해는 총 몇 문제? 28문제. 얘를 몇 분 동안? 45분 동안. 하지만 우리는 듣기 하면서 6문제 다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좀 스피드를 내면 다 풀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얘 푸는데 한 1분 정도만 잡으면 되기 때문에. 근데 6개를 푼다 치면 22분이에요. 22문항. 22문항을 45분에 푼다라고 하는 건 하나당 2분씩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되게 넉넉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듣기를 하는 시간을 독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여러분들이 시간대의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나중에 집에 요즘에 다 프린트로 모의고사 뽑을 수 있으니까 듣기랑 그다음에 이 문제 푸는 것만 몇 개 연습해 보면 내가 충분히 여유롭게 나머지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 되게 서둘러서 막 다급하게 문제 접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하는 걸 몸소 경험해 봐야 돼. 내가 설명만 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이제 경험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듣기에서 이렇게 커다란 시간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이게 가장 시험 문제를 푸는 첫 번째 전략이니까. 그 다음에 독해 문제를 한번 가봅시다. 20번대를 풀 텐데 이게 앞부분은 문제가 어렵진 않지만 글의 주제, topic sentence, 그 다음에 얘를 뒷받침해주는 supporting sentence를 찾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여기 파트가 3페이지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 2문제만 어떻게 문단의 구성을 분석하는지 같이 해봅시다. 주관식, 미관식, 양관식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22번을 가자. 자, many of the leaders I know in the media industry. 내가 미디어 산업에서 아는 많은 리더들은 are intelligent, capable, and honest. 이렇습니다.
But they are leaders of companies that appear to have only one purpose. 단 한 가지의 목적만 갖고 있는 리더들 같아 보입니다. 그게 뭐냐? 목적이. The single-minded pursuit, 단 하나의 추구죠. 단기적인 이윤, 그 다음에 주주의 가치라고 하는 거니까. 내가 리더로서 우리 회사의 단기적 이윤과 회사의 주주의 가치만 추구하는 거지. 그러나 전 리더라고 했으니까 아주 기계적으로 여기에 별표를 치고 여기에 주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면 여기까지 뭐였다? 인트로였다. 그리고 일반적 상황 또는 일반적 사실 혹은 상황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라고 체크를 해야겠죠. 그죠? 자, 근데 믿어요. That the media industry by its very nature and role in our society and global culture, 그것의 본성으로서 그리고 사회와 국제 문화에서의 역할로서 미디어 산업은 주어 must act differently, 다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다르게 행동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던진 문장이긴 하지만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 안 나왔죠.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초반과 중반에서도 주제문이 등장하지 않았으면 얘는 미갈식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부분 건너뛰고 여기를 가서 집중적으로 읽어도 될 것이다. 왜? 얘가 결론문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 한번 가봅시다. 자, these are priceless assets.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자산입니다. And the right to use them. 그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should necessarily carry. 자, 필수적으로 수반해야 합니다. 진지하고 오래 지속되는 책임감을 to promote the public good. 대중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말이죠. 요것들은 이제 앞문장 가서 확인하면 공중파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가 뭐 해야 된다?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해서 아주 오래 지속되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결론문 그리고 주제를 드러내는 문장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미갈식이 하나 나왔고 23번을 하나 더 분석을 해보자. 답 찾는 걸 떠나서 얘는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보면 In addition to the varied forms that recreation may take. 자, 여가 활동이 취할 수도 있는 다양한 형태 이외에도 it also meets, 그것은 또한 충족시킵니다. 여가 활동은 충족시킨다. 뭐를? A wide range of individual needs and interests. 다양한 범위의 개인적인 필요와 관심사를 충족시킵니다 라고 했어요. 어떤 문장이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일단. 그런데 얘 아니고,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 아니고 개인들의 욕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강조되는 표현이죠. 첫 문장에 강조되는 말이 나왔어요. 왜? 이거 말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글을 썼잖아. 그럼 강조 표현이거든. 강조 표현이 들어간 문장은 토픽 센텐스일 가능성이 커진다. 한 문장만 읽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이제 다음 문장 읽어보면 많은 참가자들은 참가합니다. 여가 활동에 as a form of relaxation, 휴식의 형태로 and release from work pressures or other tensions, 일의 압박이나 다른 긴장감으로부터의 휴식으로 여가 활동을 한다 그랬지. 자, 그럼 봐봐요.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키는 게 여가 활동이라고 했어. 근데 그 첫 번째로 일에서의 긴장감을 푼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문장 사이에 연결어는 없지만, 이 문장 사이에 연결 없지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가 들어갈 수 있어? for example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연결어가 꼭 있어야만 그 연결어가 보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앞문장이 general sentence네, 뒷문장이 specific sentence네. 그래서 이 규칙이 어떻게 되니? S1에 어떤 진술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S2에서 뭐 하고 있어? 상술 보고 있죠. 상술. 구체적으로는 여기서는 예시다라고 했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topic sentence가 되는 거죠. 그치? 그쵸? 하나 더 읽어봐도 돼요. 자주 they may be passive spectators of entertainment provided by television, movies, or other forms of electronic amusement. 자, TV나 영화에 의해 제공되는 흥미거리의 관중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취미는 영화 보는 게 제 취미예요 하고 어때요? 여기 여가 활동의 형태가 또 나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계속 supporting sentence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은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난 이미 topic sentence를 뽑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본들 여러분 전부 다 형태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 읽었던 친구들은 알겠지. 쌤도 읽어봤는데 나는 너네한테 이걸 읽어서 해석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그만 읽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어요? topic sentence가 나왔고 supporting sentence가 뒤에 이어서 두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다 얘는 뭐야? 주제 문제잖아. 그럼 뭐야? 여가 생활은 다양한 형태가 있다. 그쵸? 그래서 1번 보면 자, effects of recreational participation on memory. 기억력 이야기 아니고 various motivations for recreational participation. 형태가 아니라 뭔 얘기였지? 미안해. 여기 이야기였죠? 다양한 욕구와 관심사를 충족시킨다 했지? 그쵸? 그래서 내가 그 여가 활동을 하는 욕구, 동기가 되겠지? 3번 importance of balance between work and leisure. 워라밸 이런 말 아니었고 social factors, 사회적 요인 이야기 아니었고 경제적인 트렌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주관식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 됐습니다. 보통은 21번도 풀어줄 텐데 21번이 뭐 해야 되는 거냐 원래는 주제문을 찾거나 아니면 다 읽고 이 밑줄 친 부분이 주제와 관련된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였죠? 얘는 지금 뭐가 쭉 여기까지 주어지고 있어요? 나의 상황이 주어지고 있지? 그쵸?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는 다 읽은 다음에 주제를 찾아내서 그 주제를 이 밑줄 친 부분과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인지를 연결시켜야 되는 문제였어. 그래서 얘는 그냥 꼼꼼한 해석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쌤이 따로 풀진 않겠습니다. 자, 이제 주제 문제를 좀 풀었고 오늘은 어법 오일을 넘어가고 이제 30번째 킬러들을 좀 풀게요. 여기가 이제 진짜 모의고사의 문제 풀이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얘를 보면 우리가 왜 두괄식, 미괄식, 양괄식을 배우는 거야? 빈칸 문제를 풀 때에도 혹시 윗부분에 빈칸이 있다면 쟤는 주제문입니다. 끝부분에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 첫 번째, 상단에 빈칸이 있다면 주제문이에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본 경험사가 없어요. 그런데 자, 하단에 빈칸 문장이 있다면 얘는 결론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주제와 결부시켜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면 주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추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본문 속에서 어떠한 답을 찾을 수 있다라기보다는 보기에 1, 2, 3과 5번을 읽고 내가 추론한 거랑 가장 비슷한데를 골라야 되는 게 이 경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생각을 많이 해야 돼서. 나머지는 그냥 뭐예요? 찾으면 돼요. 그리고 중단에 밑줄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든 내용을 좀 많이 읽고 답의 근거를 위하여서 골고루 찾아가야 된다 라고 쌤이 여러분들 방학 때 수업할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자고. 빈칸 문제 풀 때도 가장 먼저 나는 주제, 소재, 이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에 집중해서 수업을 들어야 돼. 자, when he was dying, 죽어갈 때 시작하자마자 죽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상황이에요? 중요한 상황이죠.
The contemporary Buddhist teacher, 자, 당대의 불교계 스승님이신 다이닌 카타기리 이분은 wrote a remarkable book, 자, 주목할 만한 책을 썼습니다. called Returning to Silence 라고 하는 책을. 자, 시작부터 강한 표현이야, 강하지 않은 표현이야? 강한 표현이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갈 때 권위자의 이름이 나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야. 그럼 이 책의 내용은 이 글의 주제다. 알겠어요? 자, he wrote. 자, 주제를 또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을 거예요. Life is a dangerous situation. 삶은 위험해요. 라고 했어요. 자, it's the weakness of life. 바로 삶의 연약함, 취약함입니다. That makes it precious. 자, 위험하다, 취약하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어요? 삶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치 있다. 알았어? 그러니까 주제문이 나온 거야,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읽고 해석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강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 부분을. 그리고 주제를 찾았다라고 하면 요만큼에 지금 찾은 거죠, 주제가 벌써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 근거는 강한 표현이 있기 때문에 죽어갈 때 권위자, 그의 책, 강한 표현들이지. 그죠? 그 책의 내용을 요약해 주는 게 주제잖아요. 여기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야? 이 부분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 가서 얘가 혹시 양괄식으로 결론문이 되지 않을까를 기대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박처럼 뭘 걸라는 소리가 아니라 시험 문제를 푸는 전략상 이렇게 짚어볼 수 있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난 왜 가운데를 읽었을까? 읽은 친구들이 있으면 난 왜 읽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반추해 보세요. 그리고 쌤이랑 좀 비교를 해봐. 이렇게 풀어도 나도 될 것 같은지 안 될 것 같은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제를 찾았고 너무 끝 문장이니까 전 좀 그래요 해서 뭐 이만큼 가도 돼요. 이만큼 가도 되고 뭐 이만큼 해도 되고. 알았지? 이만큼 해보자. 우린 잊어버립니다.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나요, 정말. The love and lust, 사랑과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intimate companions, 아주 밀접한 동료다. 그러니까 사랑과 상실은 같이 연결돼 있다. That we love the real flower so much more. 우리는 진짜 꽃을 훨씬 더 사랑합니다. And the plastic one, 플라스틱 꽃보다. And love the cast of twilight across the mountainside. 저 산 너머에 황혼이 깃든 것을 사랑합니다. Lasting only a moment. 단지 몇 분만 지속되니까요. 그치? It is this very, 이건 바로 이 뭐예요? That opens our heart. 봐봐. 평생 지속되면 약한 거야, 강한 거야? 강한 거죠. 근데 얘는 몇 분만 지속된다고 했지. 그럼 약한 거라고 결부시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플라스틱 꽃이랑 진짜 꽃이야? 뭐가 약한 거야? 얘가 진짜 꽃이지. 그치? 근데 그게 더 뭐하다? 가치 있다. 이렇게 연결지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를 가운데 부분을 다 읽는데 시간을 보내는 게 글을 잘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주제를 찾은 다음에 하단과 연결시켜서 그 하단의 공백을 메꾸는 게 이 문제 풀이의 핵심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어를 꼽자면 여기서 뭐였어? 연약함이었지? 빈칸에 연약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It's this very blank. 바로 이거예요. Opens our heart.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것을, 아름답다고 느끼게 하는 것을. 이거랑 같은 말이야. 그래서 약한 거랑 가장 가까운 단어가 fragility, 깨지기 쉬움, stability, 안정성, 삶이 안정적이다라는 말은 단 한 군데서 하지 않았습니다. harmony, 조화, satisfaction, 만족, diversity, 다양성. 1번이 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제 찾고 가운데 부분 건너뛰고 이만큼 읽고 빈칸 분명히 추론할 수 있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여러분들이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괜히 가운데 헤매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정답은 더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거. 알았어요? 빈칸은 오늘 한번 다 풀어볼게. 알았지? 다 풀어볼게요. 하필 20년도 3월 9일 모의고사가 빈칸이
너네들은 어렵다고 느꼈겠지만 하필 다 쉽게 나왔습니다. 왠지 보여줄게. 다 양발식이에요. 원래는 이렇게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수능에는 양발식이 하나, 많으면 2개 나와요. 알았어? 나머지는 어렵게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겠어. 출제하시는 분들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양발식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32번 얼마나 빨리 푸는지 보자. 자, 하단에 있으면 나는 뭘 기대하고 풀 수 있다고? 양발식일 수도 있겠다. 초반에 주제를 찾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Nothing happens immediately. 그 어떤 것도 즉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So in the beginning, 그래서 처음에 we can't see any results from our practice. 우리가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어떠한 결과도 볼 수 없습니다. This is like the example of the man 했습니다. 자, 얘 보자마자 얘가 topic sentence야. 얘가 뭐니까 supporting sentence로 예시니까. 알았어요? 어떤 것도 처음에는 안 일어난다. 우리가 실행하는 것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처음에는 볼 수 없다. 얘만 뒤집어봐. 우리는 끝까지 가야 결과를 볼 수 있다가 되는 거죠. 어떤 문장이 이건 수능의 글을 읽을 때 팁입니다. 어떤 문장이 부정문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긍정문으로 바꿔보세요. 문제를 이해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자, 봐. 어떤 말이에요? 처음에는 어떤 결과를 볼 수 없다. 이랬잖아. 그거 뭐야? 나중에 가야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거를 부정문으로 해서 주제를 강조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 이게 글을 읽는 사람의 스킬이야, 이게. 어떤 스킬이야? 핵심적인 논리를 뽑아내는 스킬이라고. 그러니까 읽고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예시가 이어졌으니까 얘기했죠. 자, 근데 한 문장까지 읽어보자고. Who tries to make fire? 불을 피려고 한대요. By rubbing two sticks of wood together. 원시인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걸 지금 한 거야. 머릿속에 이런 상황이 그려지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지. 자, 이제 뭘 생각을 하고? 아, 혹시 끝에 양발식 아닌가? 생각을 하고 가봅니다. Actually, there's no fire here. 아, 불 안 나네? 이랬대요. 그럼 뭘 떠올릴 수 있어? 이 사람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있어야 돼. 아, 양발식은 아니지만 이 순간 예시로 글이 끝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추론력이 된다면 이 예시를 주제와 결부시켜서 빈칸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어. 안 되면 처음부터 다 올라가서 읽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논리력과 추론력을 키워서 정답을 뽑아내는 거죠. 한번 이대로 가보자 같이. 자, 불이 안 나요. Actually, he was doing the work. 하지만 사실 그는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야? 불 피는 일이지? 불이 안 났대요. 하지만 하고 있대요. But there wasn't enough heat to start a fire. 근데 불을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열이 아직은 없었던 것이죠. The fire was there all the time. 불이 원래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얘 뭐 한 거야? 처음에는 못 본 거죠. 그지? 막 비비고 있었는데 불이 안 났대. 알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불이 있었다라고 해주잖아. 하지만 얘는 뭐 한 거야? 지금 아직은 불 날 때까지 안 비빈 거죠. 끝까지 안 한 거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어 없어? 얘를 찾으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수능에서 문제를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뭔가 얘 다 안 한 거 같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보기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뭐였어요? 주제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지. 그래도 쉬웠다. 원시인 불 지피는 이야기였으니까. 자, he didn't carry on to the end. 끝까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얘를 뒤집어서 말해봐. 처음에는 안 나왔어요, 결과가. 알았어? 끝까지 안 했으니까 결과가 안 나온 거지. 끝까지 가면 결과가 나온 거지. 내가 방금 했던 세 마디는 전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someone told him not to give up.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말을 한 거고. The sticks, 막대기들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은 막대기. 연장이 좋지 않았다. 자, 그는 계획이 없이 시작했다. 날씨가 좋지 않았다. 답은 1번이죠. 그지? 주제문만 봐도 남이 하라는 거, 도구 탓, 계획,
그 다음에 환경탑. 주제문엔 뭐밖에 없습니까? 끝까지 하는 소리밖에 없죠. 32번은 다 읽었으면 그래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33번과 4번은 좀 어려웠을 수 있겠다. 33번 갑시다. 지울게. 얘도 첫 부분에 밑줄이 있으니까 얘가 토픽 센텐스일 가능성이 일단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읽을 때. 자, translating academic language into everyday language. 그러니까 어떤 학술적인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뭘로? A into B가 되겠지. 그러니까 학술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은, 번역해주는 것은 can be an essential tool. 필수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일단 중요한 단어, 강한 단어가 나왔지? 그러니까 for you as a writer, 작가로서의 당신이 투부정사할 수 있는 도구래요. 알았어? 작가로서의 당신이 투부정사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 머릿속에 작가가 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나머지 글을 읽는 거야. 알았어요?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푸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주 기발하게 야, 이거 양발식 아닐까? 하고, 어차피 첫 문장이 빈칸이면 주제문이니까 야, 이거 양발식 아닐까? 하고 마지막 문장을 갖다 치자. 실제로 사실 그렇게 해야 되고. 가볼까요? 그러니까 운이 좋으면 어떻게 돼? 결론문이 있는 거야. 알았어? 운이 없으면 뭐 딴소리를 하거나 아주 세부적 이야기를 하겠지. 뭔지 보자. Translating your ideas, 너의 생각을 into more common, simpler terms, 훨씬 더 일반적이고 단순한 용어들로 바꾸는 것은 이랬어요. 느낌 오니? 안 와? 안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생각을. 너의 말을 바꿉니다. 더 흔하고 단순한 말들로. 얘가 더 흔하고 단순한 말이 일상 언어겠죠. 알았어? 이제 밑줄을 치고 보니 같은 건지 알겠니? 그쵸? 바꿔주는 것은 도와줍니다예요. 자, 이 말은 다른 사람부터 해볼게. 도와줍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건 뭐야? 네가 쓰는 도구가 되겠지. 말이 하나는 매칭이 되니 나머지가 뭘 거예요? 빈칸이 답이 될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서 보여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제문, 결론문이 같은 말을 해준다라고 해서 똑같은 단어에 똑같은 문장과 똑같은 구를 쓰진 않을 거 아니야. 우리는 그 변화된 표현들인데 결국에 본질과 핵심은 똑같은 말을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들 두 가지를 찾아서 매칭시켜 봐야 돼요. 알았어? 자, 나머지 보자. 그러니까 너가 figure out what your ideas really are. 진짜 네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내도록 도와줍니다. As opposed to what you initially imagined they were. 네가 처음에 걔가 뭐지? 하고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였겠어요? 어려운 말들이었을 거예요. 왜? 나왔잖아. 학술적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바꾼다고 했잖아. 근데 다시 한번 이 생각들을 일상의 흔한 간단한 용어들로 바꾸는 것은 당신이 정말 당신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라고 했죠. 일상의 언어를 바꿔야 내가 무슨 생각했는지를 안다라는 말이야. 오케이? 이 부분이 어디예요? 이 부분. 핑크이지. 얘는 굉장히 내가 눈치만 빠르면 아니면 이 문제를 푸는 훈련만 잘 돼 있으면 사실은 되게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또 가운데를 읽어봤잖아. 물론 나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가운데 문장 어때? 아, 너무 어려워. 어렵지 않니? 가운데 문장? 분석은 해줄게. 일단 답은 먼저 찾아보자. 과연 이렇게 찾는 게 맞는 건지.
자, finish writing quickly. 빠르게 끝내게 해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진짜 내 생각이 뭐였는지 알게 해준다. reduce sentence errors. 에러를 줄여준다. appeal to various readers. 다양한 독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 come up with creative ideas.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있다. clarify your ideas to yourself. 자, 여기 있죠. clarify yourself. clarify your ideas to yourself. 이게 의식. 마크 가고 있니? 여기지. 아이 뭐야. 여기. 네 생각이 뭐였는지 알게 해준다. 그게 뭐예요? 네 생각을 명시해준다. 이 말이잖아. 같은 말이 표현되어 있죠? 응? 그러니까 저 빈 칼. 우리가 마지막에 비추쳤던 부분. 그리고 이 정답지. 이게 다 같은 표현인 거야. 그게 느껴져야 돼, 읽으면서. 이제 문제를 풀다가 중간에 뭐 한마디를 하자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저랑 방학 독해를 막 유형별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모의고사를 풀어보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이게 무슨 한두 달 한다고 되는 거면 세상에 독해 다 잘하겠지. 여러분 아직 좀 안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심을 시켜줄까?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동계올림픽을 보는데 누가 스키 점프를 해. 이렇게 막 내려오다가 스키를 타고 팍 뛰더니 100m를 날아가서 착지를 해. 그걸 보면 야, 저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이 돼야 안 돼? 도저히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스키 점프를 하러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뭐 그냥 저 리조트에 왔는데 겨울에 스키장에 갔어요. 나 스키 한 번도 타본 적 없는데 이렇게 평평한 거의 가까운 평평한 언덕에서 천천히 막 내려오는 소년들이 막 보여. 그걸 보고 나도 나도 탈 수 있겠네? 생각돼, 안 돼? 되죠? 그러면 그건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줬는데 에이씨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진짜 아무 말도 안 들리는구만 하면 못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기에 그리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설명을 하겠죠. 내가 하는 걸 봤더니 수긍이 좀 된다. 왠지 저거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배운 거를 열심히 메모하고 나중에 문제 풀 때는 혹시 나 또 이렇게 양발식 되는 거 아니야? 하고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양발식 안 됐네 하면 다시 올라가서 읽고 하는 그런 내가 문제를 푸는 프로세스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문제의 정답을 찾는 건 너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 문제를 풀어가는 그 과정들을 몸에 익히는 게 여러분이 수능 보는 날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알았죠? 34번도 봐요. 얘도 이제 결국에는 또 공교롭게도 양발식인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문제가. 어찌됐건 같은 유형을 계속 연습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한데 자 뭐다? 주제문이다. 왜? 빈칸이니까. The growing field of genetics. 자, 점차 성장하고 있는 유전학 분야는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What many scientists have suspected for years. 많은 과학자들이 수년간 의심해왔던 그것, 즉 블랭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머릿속에 뭘 찾아야 돼? 과학자들이 수년간 뭘 생각해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가 어휘의 의미인데 되게 중요해요. 언제 한번 써준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닌가? 자, suspect 봐봐. 그 뜻 뭐지? 의심하다. 맞나요? 동의 혹시 생각나는 거 있니? D로 시작하는 거. 그 뜻 뭐예요? 의심하다지? 얘 둘은 단이어예요. 알았어?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좀 핵심 단어라서 그래. 서스펙트는 이거일 거야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용의자한테 뭐라고 그래? 네가 죽였지. 네가 안 죽였지 하는 거 아니잖아. 네가 죽였지 이러잖아요. 용의자 영어로 뭐예요? suspect. 왠지 네가 범인일 것 같아 라고 의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의심이 아닐 거라는 의심이 아니라 그럴 거야 라는 의심이에요. doubt는 설마 네가 돈 훔쳤겠어? 그때가 doubt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뒤에 명제는 뭐다?
그럴 법할 거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단어 외울 때 얼마나 조심히 열심히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적으로 외워야 되는지를 쌤이 좋은 예시가 나와서 보여준 거라고. 알았어요? 무식하게 단어 뜻 뜻이면 또 괜찮아. 단어 한글 이렇게 공부해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말로 뭐가 써졌는데 그게 사실 뭔지도 몰라. 그렇게 공부하면 절대 안 된다. 근데 이게 의심하다. 당연히 다 안다고 생각하겠지 누구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분석적으로 항상 접근하시고. 자, 어찌됐건 수년간 이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왔던 것을 최근에 유전학이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계속 이럴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의 유전학이 이걸 정말 보여주는 거야. 알았어요? 과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찾아봐야겠지. 자, 이 정보는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유전자들이 under our control, 우리가 통제할 수 있으며 not something we must obey, 유전대로 살아가야만 하는, 따라야만 하는 그런 무언가는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Consider identical twins 였습니다. 자, 어때요? 이게 오늘만 몇 번째야? 그치? 그러니까 이것만 잘 분석하면 대입학이랑 그 다음에 밑줄 추론하는 것은, 빈칸 추론하는 것은 굉장히 주제를 쉽게 맞출 수 있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 혹시나 하고 가보라고. 정말.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원래 모의고사랑 수능 볼 때는 이렇게 빈칸 네 문제가 전부 다 양괄식인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알았지? 하필 이거만 그래. 자, 수녀가 이랬어요. 뭐가 떠올라? 안 떠오르는 문제야. 뭐가 떠올라? 안 떠올라 아무것도? 수능과 알았어?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랬단 말이야. 인식해 왔습니다. 뭐를? 블랭크를 했겠죠? 블랭크를 인식해 왔겠죠. 자, other environmental factors, 다른 어떤 환경적 요인들도 인식했어요. Such as chemical toxins, 타바코 for example, 예를 들면 담배라고 하는 화학적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can contribute to cancer through their actions on genes. 유전자에 미치는 그들의 활동을 통해 암이라고 하는 질병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인식을 해왔대요. The notion that food has a specific influence on gene expression. 음식이 자꾸 떠오르죠. Specific influence, 특별한 영향력을 유전자의 형질이 드러나는 것에 음식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상대적으로 최근의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성장하고 있는 유전 변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최근에 보여주는 거겠죠?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해 왔겠어요? 음식이 유전의 표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 왔겠지. 알겠어? 그리고 이런 추론이 안 됐었다면 이 예시는 유전자의 그 암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을 쌍둥이를 가지고 보여준 예시예요. 읽으면 얘도 또 충분히 풀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상황이 뭐였냐면 읽어볼까? 답을 먼저 찾고 읽어볼까? 쌍둥이들이, 일란성 쌍둥이가 똑같은 유전자 구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음식에 대한 선호도는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다. 아니지, 우리 반대죠. 음식이 유전의 표현에 영향을 주는 거였지. 음식이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고 반대말이지. 그 다음에 밸런스 다이어트,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이다. 정신 건강에 전혀 이야기 아니고요. 자, food can immediately influence the genetic blueprint. genetic expression 했었지 마지막에. 청사진이 뭐예요? 유전자 구성도 조직도잖아. 그래서 음식이 직접적으로 유전자의 청사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답이 되겠지. 그렇죠? 쌍둥이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 봅시다. 그러니까 이런 추론이 안 되면 내가 토픽 찾아봅니다. 이게 결론문인데 얘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답답하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때요? 이제 읽습니다. 자 쌍둥이를 보자. 아이덴티컬 트윈 막 모를 수도 있어요. 일란성 쌍둥이는 고려해보자. 자, both individuals 이 두 명의 개인이 given the same genes 똑같은 유전자를 갖습니다. 중년에 자, one twin develops cancer 한 그 쌍둥이가 암에 걸려요. And the other lives a long healthy life without cancer. 다른 사람은 쭉 오래 삽니다. The specific gene instructed one twin to develop cancer. 어떤 특정 유전자가 암 유전자가 있다 그러죠. 암이 유전병이잖아요. 유전적 질병이잖아요. 엄마 아빠 암이면 나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그렇죠. 자, 특별한 유전자가 지시합니다. 한 명의 쌍둥이한테 야 너 암 걸려라고. But in the other same gene did not initiate the disease. 근데 다른 쪽에서는 in the other 다른 쪽 쌍둥이에서는 똑같은 유전자가 발현하지 않습니다. 그 암을. 알았어요? One possibility 한 가지 가능성은 뭐냐? That the healthy twin 건강한 쪽이 had a diet 식단을 가졌습니다. That turned off the cancer gene 암 유전자를 꺼버리는 식단을 가졌대요. 그럼 뭐야? 유전자의 발현이 식단과 관련이 있는 거였고 이제서야 쭉 끝까지 읽은 다음에 과학자들이 음식 이야기를 발견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시간적으로도 많이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머리도 많이 더 써야 될 뿐만 아니라 뭐 좋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추론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답이라고 하는 것은 글 전체 지문을 다 읽어야지만 단서를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에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알았어요? 내가 제외는 뭐라고 했어? 예외는 글 전체가 다 상황인 거야. 아니면 글 전체가 다 실험인데 내가 그 결과를 유추해야 돼. 그럴 때만 다 읽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인 주제 파악이 가장 중요한 문제 유형들을 풀어봤고 5분만 쉬었다 할까? 너무 집중해서 힘들어요? 나는 괜찮은데 5분만 쉬었다 하자. 5분. 뒤에 이제 순서랑 문답 4개를 풀 겁니다.